자, 윤서야, 롤드컵은 재밌니?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T1이 졌기를 바라며, 농담이고, 원하는 팀 우승했기를 바라고. 자, 일단 799번부터 문제 세 문제 먼저 풀어보고, 마크 시너지 어제 진도 못 나간 거 마무리하고, 저번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799번을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가 다음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할 때 fx의 무슨 값을 구하래? 극소값을 구하지. 그러면 이미 fx가 3차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지? 1이라고 시작을 했잖아. 근데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그리고 문제도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이 함수 fx의 무슨 값? 무슨 값? 극소값을 찾는 거니까 일단 이 3차 함수 개형은 어떻게 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얘가 3차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해서 x세제곱 더하기 2bx제곱 cx 더하기 d라고 세팅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치? 그건 나중 문제야. 식 세팅은 나중 문제라고. 그럼 일단은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호준 이해돼? 됐어? 됐어? 그럼 이제 문제에서 보면 그 다음 조건이 f0이 얼마래? 8이죠? 자, f0은 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 fx는 x는 어디에서만? 음수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지? 그럼 그 말의 뜻은 이 함수가 x축이 어딘가 걸려서 접혀져 안 접혀져? 접혀졌는데 첨점이 몇 개 생긴다? 한 개 생긴다는 거고, 첨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려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 또는 두 점. 그렇지, 한 점 또는 두 점에서만 만나는 거지. 호준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또는 어떻게 돼? 극대에서 접하거나 올라갈 수도 있지. 맞아? 느낌상 당연히 극대 아니면 극소에서 접할 겁니다. 원래 케이스는 몇 가지야? 네 가지가 나누어지는데 아마 요 케이스 아니면 요 케이스가 답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어쨌든 몇 가지가 존재한다. 네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스스로 조건에 대한 분류를 뭐 해야 돼? 자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그럼 fx 이퀄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 함수가 x가 몇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네 개 중에서 몇 가지로 줄어들어? 두 가지로 줄어들어. 그럼 그림 몇 개 그려? 두 개를 그리는 거지. 하나는 x축이 어디에 접할 때? 극소에서 접할 때랑, 또 하나는 x축이 어디에서 접할 때? 극대에서 접할 때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조건이 답니다. 맞아?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x가 음수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여기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x가 음수 2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여기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음수 2라는 거지. 동의됐어요? 그 다음 조건이 f0이 얼마래? 8인데 f0이 여기에서는 0의 위치가 음수 2보다 어느 쪽이야? 오른쪽에 있으니까 8 가능하지. 0이 여기 있으니까 0도 여기서는 어떻게 돼? 8이라는 값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자, 그러면 어쨌든 조건이 이렇게 되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다? 두 개다. 그럼 이제 좀 헷갈릴 수 있겠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자, f0이 8은 다시 여기서 0일 때 8 가능하고 0일 때 어디 있는지 8 가능하지. 근데 0이 여기에 걸리면 대수가 없지. 이제 좀 애매하잖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맞아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식 세팅을 할 건데 여기 값을 뭐라고 하자?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얘를 누구라고 해? A라고 할게요. 왜냐면 두 개 다 식이 결국은 어때? 똑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자, 얘 식 어떻게 나와? 얘 위에 거만 보고 해봐. 어떻게 나와? 함수 fx는 x가 접하지? x가 음수 2라는 한 점에서 만나고 a라는 한 점에서는 만나는 게 아니라 뭐하지? 접하게 되니까 식이 이렇게 되지. 위에 거 봐도 식이 이렇고 아래 거 봐도 식이 똑같지? 그래, 세팅 끝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식을 세팅했으면 미지수가 몇 개로 세팅이 되는 거야? x세제곱 ax제곱 bx 더하기 c에서 미지수 몇 개 세팅이야? 3개로 세팅될 걸 그래프로 접근하니까 미지수 몇 개 세팅으로 바뀌어? 한 개 세팅으로밖에 안 바뀌는 거. 훨씬 간단한 방법이라는 거야. 동의됐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하면 돼. 0이 얼마다? 8이겠지?
그럼 여러분이 이게 수학적 논리로 보면 당연히 얘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 0이 걸릴 수도 있어 없어? 그 가능성이 있지. 답은 이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 넣으면 8이지. 0 넣으면 2, 0 넣으면 a 제곱이지. 따라서 이 약분하면 얼마 돼? 4가 되고 a의 값은 얼마가 돼요? 뿔마 2가 나오네. 그럼 둘 다 가능한데? 답이 두 개가 가능해? 근데 A가 위 그래프니까 저 위에 아래. 위도 될 수도 있고 아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상관이 없네. 문제 끝났네. 극소가 어차피 얼마니? 둘 다 가능하네 이거. 이거 안 해도 됐었네. 아니 지금 문제 쓸 극소값 버리고 극소값 여기 아니야. 우리 답이 두 개 나와서 고민했는데 둘 다 가능하네 그럼 지금 그래프상에서. 그리고 극소값은 이미 x를 긋는 그 순간 어때? 아니지. 여기서는 얼마야? 0이지. 극소값이 0이고 여기서 극소값 0이 아니지. 극소값이 어디야? 여기에서 극소값을 가져 안 가져? 가지지? 맞아? 얘가 갑자기 헷갈리지. 문제 구조가 잠깐만 이때면은 a 값이 얼마인 거지? 2인 거고 이때면 음수 2잖아? 근데 여기 음수 2가 있으니까 아래 거는 음수 2가 안 여기가 맞아 미안해 여기 못 바꿔 여기 음수니까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어디가? 여기가 2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프서 맞아?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극소는 이거 얼마일 때 같고 2일 때의 값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확인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3번 넘어보겠습니다. 803번 이게 정말 기본적인 문제 구성 세팅이야.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딱 그래프 그리면서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803번. 자,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느냐?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5라는 식으로 식이 다 구성이 됐죠. 그 다음 새로운 함수 누가 등장해? gx가 등장하는데 그 gx 함수는 fx 함수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평에 이동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뭘 건 거야? 절대값을 걸었죠. 자 그럼 이때 문제 풀 때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fx가 이걸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집어넣지 마시라는 거야. 무조건 집어넣지 마세요. 그럴 때 이 함수가 누가? 이 gx에 대한 설명이야. x는 어디에서? k에서만 뭐가 불가능하다? 미분 불가지? 자 문제는 잘 읽어야 돼. 다른 점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어디에서만? x는 k에서만. 자 그럼 선생님이 절대값의 접근법 해가지고 식 전체에 지금 절대값이 걸리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원래는 아래에 있는 거 접어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올려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석하랬지 선생님이? y는 누구야? fx와 y는 누가 만나는 지점? 마이너스 a가 만나는. 이해됐어요? 그때 생기는 무슨 점이? 첨점이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x축 기준으로 첨점 판단하는 거랑 같다 안 같다? 같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기억나요? 기억나? 지금은 좀 쉬워. 이 a가 다 요 직선에서 그래. 수학에서 수능이나 상위권 문제는 학교 내신에서 가능해. 이 직선이 이게가 아니라 어떻게 돼? 기울어진 직선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됐어요? 뭐 할 때? 기울어질 때. 다시 원래는 이 함수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x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y는 fx랑 y는 음수 a를 움직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꾸준한 집중 첨점이 이 함수에서 즉 gx에서 뭐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겠다. 맞아? 그럴 때 무슨 값의 범위야? 양수 a 값의 범위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문제는 fx 함수를 그려 안 그려? 그려봐야지.
여기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가공.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얘를 일단 미분을 해야 되네요. 자, f 프라임 x는 어떻게 돼요? 6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얼마지? 10이고 얘가 0될 때 찾아야 되니까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돼서 1, 2에 둘 다 마음하니까 1과 2에서 뭘 가져? 그때 극소를 가진다.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겨? 얘가 f 아니야? 그리고 y는 음수가 이렇게 지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양수 a 값의 범위인데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야? 점점이 한 개 생겨야 되겠지? 자, 그럼 극대극소를 찾아야 되네. 여기 x가 1일 때고 여기 x가 2일 때입니다. 자, x가 1일 때 값은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2 빼기 9 더하기 11 빼기 5가 되어서 이거 둘 더하면 음수 14, 이거 더하면 14 얼마가 돼? 0이 되지? 0. 그러니까 여기가 그럼 무슨 축이다? x축이다. 맞습니까? 얘가 y는 0 되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2를 집어넣을 때 되겠지? 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6. 2 집어넣으면 49, 36. 계산하면 일단 음수 20 나온 상태에서 2 집어넣으면 24 처리하면 4가 되고 4 빼기 5는 여기는 y가 얼마지? 음수 1일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건 얘랑 a가 아니야. 얘랑 누구야? 음수 a가 맞닿게 하는 거지. 그러면 구간상 한 개만 가진다는 건 y는 음수 a가 여기에 닿거나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범위는 음수 a가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그러면 a는 다시 바꾸면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무슨 a야? 양수 a 값의 범위니까 얘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범위가 여기에 접하거나 아래로 떨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돼? 음수 a가 음수 1보다 어디에 있어? 아래에 있거나 접할 때겠지. 따라서 얘는 바꾸면 a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것이고 정답은 얼마다? 요거 나오는 거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랑 문제 푸는 건 똑같아. 이게 기본적인 거. 다시 해서 강조하는 건 나중에 여기가 fx가 아니라 a 자리에 새로운 함수 gx가 들어가는데 1차가 들어갈 거야. 즉 기울어진 직선이 들어갈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문제를 한 번 더 어렵게 하면 여기다가 fx 자체다 또 한 번 뭘 걸어? 절대값이 2쪽으로 걸리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2쪽으로 절대값 걸리는 건 이미 고1 때 여러분들이 방정식으로 풀어봤기 때문에 뭐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문제가 더 상위권이 나올 거다라는 게 지금 현재 수능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8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22번. 자, 822번. 자, 822번 문제 보시면.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2인 4차함수 fx래요. 자,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졌냐? 일단 4차고요. 최고차의 개수는 1이고요. 상수항이 얼마지? 2라고 했지? 상수항이 2라는 건 좀 다르게 멋있게 표현하면 어떤 뜻이야? F0이 얼마나 뜻이다? 2라는 뜻이 되겠죠. 그럴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4차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즉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 자자작 나오는 거야. 자, 어떻게 나와? f 음수 x가 fx라는 표현이 나와.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진호? 우함수. 어? 우함수. 자, 이거 무슨 뜻? 우함수고 우함수는 어느 쪽 대칭? y축 대칭이고 다음 함수에서 우함수는 결국 차수가 뭐만 나온다? 짝수만 나온다. 그럼 이제 fx에 세팅할 수 있어. 얘는 식을 먼저 세팅해버려요. 편합니다. 왜? 차수가 짝수만 나오지. 그럼 뭐 해야 되고? 그 다음 상수항이 2라면 미지수 몇 개만 나와? 한 개만 나오지. 동의됐어요? 그리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 어떤 형태야? W자의 대칭형의 함수 극대는 언제서 가진다? X는 0에서 극대를 가지든지 또는 어떤 함수야? X는 0에서 뭐만 가지는 함수? 극소만 가지는 함수. 왜냐하면 이 선대칭의 함수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함수가 되는 경우. 동의됐어요? 그 다음 문제 읽어보자. 그 다음 여기다 뭘 걸었어? 절대값을 걸었죠. 자, 그 다음 노란색의 표현에 뭐가 나와? 진우를 일단 줄쳐야지. 방정식하고 쭉 넘겨서 뒤에 무슨 표현 나와? 실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더 확실한 건 실근의 개수까지는 표현이 나오지? 그럼 방정식 안에 있는 얘는 반드시 뭘로 해석한다?
진우 뭘로 해석한다? 그래프로 해석한다. 뭘로? 그래. 내 글씨를 못 알아보면 안 되는데. 자, 뭘로 해석한다? 그래프로 해석한다는 거야. 이거 수학의 문법 같은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진우는 호준이는 확실할 거야. 윤서도 수능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구조고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방정식하고 실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 안에 들어간 건 뭘로 해석해? 그래프로 해석한다. 99%야. 나중에 여러분이 이과에서 미적이도 똑같아. 이 구조가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미적을 생각했을 때 공부를 뭘 집중해야 되냐? 이 문제의 구조는 수투랑 미적이랑 똑같다는 거야. 다만 다른 건 안에 들어가는 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식이 미안해. 다항함수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 거야? 초월함수가 들어갈 뿐이지. 지수로고 삼각함수 이해됐어? 그런 것들이 곱해지고 나눠지고 복잡한 식의 함수로 들어갈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 이 구조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얘를 그래프로 해석하는데 안에 내용이 뭐야? 절대값 fx가 2가 되는 실근이 몇 개 존재해야 돼? 5개지? 그럼 얘가 x축 위에서 어딘가에서 접혀서 올라가서 얘랑 맞닿아야 되는데 몇 개가 생겨야 돼? 5개가 생겨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5개 생길 수가? 없지. 최대 몇 개야? 4개니까 얘는 제외. 얘로 시험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수능이든 내신은 문제 풀 때 조건에 따져야 되잖아. 또 문제 풀 때 얘를 먼저 따지면 안 돼. 누구 먼저 따져야 돼? 얘로 따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나중에 계속 선생님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설명 때문에 안 되는 거를 먼저 쓰는 거야. 근데 시험장에서는 안 되는 걸 먼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뭘 되는 걸 먼저 확인해야 돼. 되는 걸 먼저 확인해야 돼. 그래서 그게 되면은 안 되는 거라는 건 조건 중에서 얘는 제거해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상위권에서 올라갈 때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 조건 분류는 다 일어났어.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럼 사실 다 따지긴 따져야 되거든. 근데 소수령 문제는 다 따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내신에 그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수리논술을 대비한다 다 따져야지. 수리논술은 답만 되는 게 아니야. 안 되는 이유까지도 쓰는 것까지가 수리논술이거든. 그러면 학교 내신 공부하거나 지금 당장 문제를 풀 때 뭐만 풀어야 돼? 얘만 확인하면 돼. 누구? 얘만. 자, 그럼 여기서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접혀지는 게 달라지겠지? 그럼 생각해봐. 이 경우를 될 가능성이 없지.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가능성이 따지면 총 몇 개 선을 그어야 돼. 이렇게 한번 그어야 될 거고 여기 접할 때 한번 그어야 될 거고 여기를 그어야 될 거고 그 다음 공통으로 접할 때를 그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어디야? 제일 아래쪽에 그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따지는 거 몇 개 따져? 하나, 둘, 셋, 넷, 5개를 따지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그 중에 y는 2가 되었을 때 몇 개가 생기는 거? 5개가 생길 만한 거부터 먼저 따지자고. 얘 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너무 극단적이니까. 얘도 높지 않겠죠. 그럼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3개. 자, 요렇게 들어갔지? 그럼 절대가 걸면 어떻게 돼? 이렇게 여기서 접하면서 이렇게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자, y는 2를 긋습니다. 2개. 여기서 4개.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5, 6개. 맞아? 생기지가? 않죠. 여기에 그어도 역시 접혀진 게 없으니까 없지. 그럼 이제 결국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x축이 어디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높낮이에 따라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쌤 지금 그림은 극대 부분이 조금 작고 극소 부분이 많게 올렸잖아. 그럼 어떻게 생겨? 여기 약간 올라가는 거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럼 어떻게 돼? 2개, 4개, 이러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5, 6, 7개 나와버리지. 안 되지. 자, 그럼 어느 경우일까? 어떤 경우가 5개 생길까? 극대 극소에 정확하게 어디에? 정 가운데지. 이 높이와 이 높이가 서로 뭐 할 때? 같아질 때지.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문제 풀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가 기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호진이 알겠어? 진우이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내신이면 안 되는 거 다 안 써도 돼. 얘만 써도 답이 된다고. 이해됐어요? 문제 이해돼?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조건이 원래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여러분이 다 그려보고 이게 빨리 익숙해지면 안 하지. 근데 학교 선생님이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설명해줘야 되니까 안 되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야. 동의돼? 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올라가는 게 엠보싱이라고 할까요? 이게 똑같아?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겠지? 그리고 누가? y는 2가 이렇게 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나머지 케이스는 없는 거야. 오직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나왔겠지. 여러 개 있으면 나왔겠니? 동의됐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는 다시 원래 상황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상황으로 돌아가면 극대값이 얼마다? 2가 되는 거랑 또 똑같지? 그럼 극대가 아까 얼마였니? y축 위에 있으니까 x는 0이었죠? 함수 문제 점차 기하 즉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란 뜻이야? 0,1이란 뜻이고 0,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0,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0, 0 사라지고 0,1은 당연히 되네. 문제 못 찾는데? 그럴 때 F1의 값인데? 쌤 뭐 놓친 거 있니? 내가 뭘 놓친 게 있을까요? 잠깐만, 뭘 놓친 거 있니? 맞는데 그게? 그렇지. 그러면 반대로 극소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이걸로 문제 확인 안 되니까. 그럼 극소값 찾기 위해서 이 녀석의 함수를 뭐 하자? 미분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더하기 2ax가 나오겠죠? 따라서 뭘로 묶여져? 2x로 묶어내면 2x 제곱 더하기 a가 나오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랑 x제곱의 값이 맞아요? 쌤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2분의 좀 헷갈리잖아요. 헷갈릴 것 같으면 얘를 뭘로 바꿔버려? 마이너스 a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동의됐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x제곱이 몇 분의 a야? 2분의 a니까 x는 뿔마 루트 2분의 a가 되겠지. 즉 극소를 갖는 두 개의 문제가 여기가 음수 루트 2분의 a와 양수 루트 얼마가 되죠? 2분의 a가 되겠죠. 즉 점으로 치면 루트 2분의 a 콤마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2를 지난다 라는 걸 어디다가?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서 이 뜻이 x니까 x제곱의 값이 얼마라는 뜻이야? 앞에서 푼 대로 2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이걸 다시 그대로 집어넣으면 x제곱이 2분의 1이니까 x 4제곱은 제곱해주면 4분의 a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x제곱이 요거니까 음수 2분의 a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2의 값이 얼마다? 음수 2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시면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a 제곱은 건너가는 음수 4가 되겠죠? 따라서 a 제곱의 값은 얼마지? 16이어서 a 값은 얼마다? 4가 나오겠지. 따라서 우리가 찾는 함수 fx라는 식은 x의 4제곱 a 대신에 4를 집어넣으니까 음수 4x제곱 더하기 2가 될 거고 문제에서 구하는 f1의 값은 맞아? f1의 값은 1 빼기 4 더하기 2가 되어서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4참수.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는 4참수도 아주 어려운 거는 다루지는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아주 극단적인 문제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문제들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래프적인 접근을 취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반칙이다. 어쨌든 그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됐어? 자, 그러면 다시 마프 시너지 진도 어제 못 나간 나머지를 빨리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프 시너지 보시면 중간에 유형 1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 19번 페이지 144쪽 유형 19번. 유형 19번 한번 볼게요. 자, 유형 19번의 내용은 뭐냐? 80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차함수 fx가 있고 3차함수 도함수가 있고 그 도함수끼리의 상태가 나와 있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문제의 주제는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절대값 공부하면서도 이미 공부를 했던 주제인데 윤서의 페이지 144페이지 유형 19번이야. 유형 19번 쪽인데 문제 번호는 807번입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 fx야 지금 여기서는 fx를 몇 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4차라. 맞아요?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몇 차 함수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3차함수의 방수. 아, 4차 함수 fx, 3차 함수 gx라고 돼 있지? 네. 즉 두 식이 뭐한 상태야? 연립되어진 상태를 사실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기는 이 연립되어진 걸 어떻게 볼 수 있니? gx를 좌변으로 돌리면 요런 모양이 돼야돼. 그럼 이러면 새로운 뭐가 등장해? 4차 함수가 등장하죠. 지금 상황이 뭐냐면 지난번에 2차로 공부를 했던 거야. 2차 함수 f랑 1차 함수 직선 g가 이렇게 있어요. 고1 때부터 계속 한 겁니다. 그럼 이 두 함수가 있으면 만나는 교점이 여기가 알파, 여기가 얼마지? 베타라고 한다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연립한다는 건 y끼리 같다고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어떤 함수를 만들어줘? f 빼기 g라는 새로운 함수 h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 h는 는 0이 돼서 이 f와 g에서는 분석하는 직선의 식이 기울어졌지만 여기서는 f-g라는 새로운 h라는 2차가 등장했지. 얘는 어느 축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야? y는 0이거든. x축 기준으로 설명하겠지. 그러니까 함수가 기울어지는 거야. 그리고 얘가 무슨 함수야? hx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돼? 자, 그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여기에서 요까지 길이랑 이 길이는 같다 다르다? 당연히 길이는 다르죠. 같은 폭이잖아. 근데 기울어지고 같은데 같을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접근하게 되면 알게 돼. 요 사이즈의 면적 있지? 응? 이 면적과 이 면적은 같겠죠? 같아집니다. 즉 떨어지는 폭이 더 크다는 거야. 이건 당연히 같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돼. 풍선 안에 물을 담았는데 기울어졌단 말이야. 근데 수평으로 놔도 물의 양은 변동이 없지. 자, 또 봐봐. 예를 들어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1차 함수 g가 이런 식으로 만났다 쳐. 그러면 여기 만나는 두 점이 있는데 한쪽은 알파인데 한쪽은 베타인데 베타에서는 접하지. 그럼 똑같다는 거야. f와 g를 연립을 하게 되면 f 빼기 g라는 새로운 함수 h가 등장할 거 아니야? 이해돼? 근데 이 분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축을 수평축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이 x축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어떻게 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여기서는 교점, 여기서는 접점이지. 그래프상은 똑같은 거야. 교점, 접점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까지 거리랑 이까지 거리는 같을 수가 없지. 같은 폭으로 내려왔으니까. 하지만 이 부분의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은 뭐하다? 똑같다. 지금 내용도 이런 거야. 뭐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3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뭐 접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고 몇 점을 접해? 두 점을 접하지. 그러면 F라는 4차와 G라는 3차가 만났잖아. 이렇게 만났으면 내려와 안 내려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그럼 선생님 얘는 이거잖아요. 그래도 직선을 만들 수 있어. 다 넘기면 어떻게 돼? F-G는 0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이해돼? 내가 이 그래프의 관계를 해석하는 축을 무슨 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S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또는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한 대로 fx 더하기 a에서 첨점 구할 때 어떻게? y는 fx랑 y는 무슨 a야? 마이너스 a가 만날 때 아니야? 즉 얘는 마이너스 a에 음수 붙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x축 대신에 무슨 축이야? 어쨌든 수평으로 된 선을 만들어서 기준을 비교하는 게 편해 안 편해? 편하지. 그걸 바꿔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게 몇 차 함수야? 당연히 이게 h는 당연히 몇 차야? 4차에 관한 얘기겠지. 몇 차? 4차에 관한 얘기겠지. 그럼 그 4차가 어떻게 돼? 이 점과 이 점에서 접하지? 그럼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다. 4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함수로 내놓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오케이. 두 함수를 같이 연립해서 본다는 거예요. 연립해서.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시면 원 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가? 도 함수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지금 책의 과정은 807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함수 누구야? hx는 fx와 gx를 서로 뭐 한 거다? 연립한 함수라는 뜻인데 이 함수를 뭐 해버려? 미분을 쌤 한번 시켜버릴게.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니까. 그러니까 h의 이름은
지금 당연히 몇 차 함수다? 4차 함수라는 겁니다. 몇 차 함수? 4차 함수고 그 4차 함수는 어떻게 돼? F'X 빼기 뭐야? G'X 아니야? 그럼 얘도 4차 함수가 도함수가 미분한 거니까 얘도 몇 차야? 3차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 H'X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가 궁금하겠지. 그래서 그래프 유형을 따질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각각의 함수의 도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보세요. 먼저 F'의 함수는 여기 X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얘가 누구다? F'의 함수죠. 맞니? F'의 함수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지점은 3인데 사실은 X표죠. 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연립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함수야?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 여기서 만나고 얘를 좀 더 꺾어야 되겠네. 어쨌든 흰색의 함수를 3차니까 좀 더 날카롭게 꺾여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파란색의 함수가 누구야? 3차를 미분한 도함수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문제에서 이 도함수가 여기가 x가 1에서 만나잖아? 근데 1에다 x 쳐버려. 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누구야? H'X가 0이 될 때라는 거 곧 무슨 뜻이야? F'X랑 누가 G'X가 만날 때가 관심 있는 거야. 즉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X축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 X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문제 분석할 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X축이 없다고 생각해. X축을 놓은 거는 지금 문제집에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럼 어디가 관심 있는 점은 어느 점이야? 어느 점이야? 둘이 서로 뭐 할 때야? 만날 때만 관심 있는 거야. 이때가 관심 있는 거라고. 이렇게가 관심 있는 거고 이렇게가 우리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좀 최대한 내립니다. 자, 그럼 여기 만난 첫 번째 만난 점이 언제일 때요? 0이니? 0 아닌 것 같은데? 0이네. 그 다음 여기는 2고 그 다음 얼마지? 5라는 거지. 자, 그럼 선생님이 가운데 X축을 이제 그을 거야. 식을 재변화시킨 거야. 알겠어요? 리딩한 거라고, 재가공을 한 거라고. 주어진 재료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재가공을 시키는 거야. 언더스탠? 진우 알겠어? 알겠어? 공부를 순수하게 그냥 이거 그냥 그러네 하고 막 식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재가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재가공할 때 여러분의 사고력이 필요한 거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있지. 뭐 최근에 이태원 사건처럼 이해됐어요? 이 무수히 많은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건 여러분 몫이고 그 해석의 차이, 그 해석의 독특함, 그 해석의 논리성, 그게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점을 지나고 지금 3차 함수가 개수를 따라가겠지.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차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 중요한데 우측 끝이 올라가니까 뭐야? 양수지.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는 여기 간격이 좁고 여기 간격이 넓지. 그러면 극대로 올라가는 부분은 좀 작고 극소로 내려가는 부분은 좀 커, 안 커? 크다고. 자, 선생님 노란색으로 그린 게 무슨 함수야? H'X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동의됐어요? 지금 그래프를 다 그려보는 거야.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마지막 3단계야. 무슨 함수가 나올까? Hx 함수를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점은 감소, 증가, 감소, 증가니까 감증이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돼? 감소했다가 이해됐어요? 접선의 기호 여기서 0 되지. 증가해서 올라가서 그때를 가지 안 가자. 근데 이 폭이 크다는 건 극소가 떨어지는 게 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함수가 무슨 함수다? H 함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프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문제 풀면 되죠. 그래서 이 함수가 극대가 되는 x의 값은 당연히 어디다? 2일 때. 사실 이거 안 그려도 답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 즉 두 함수가 연립되어 있을 때 그 함수를 따로따로 놓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문제 이해돼? 하나만 더 해봅시다. 809번. 이거 대부분의 이제 중위권 정도 친구들부터는 이 문제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그래프 해석이 안 돼서 어려워요. 이해됐어요? 자, 또 한번 해봅시다. 자, 3차 함수와 도함수니까 2차 함수지?
그리고 gx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그것을 도함수는 어떻게 돼? 직선의 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hx를 누구야? f-g라고 만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f0 이퀄 뭐다? g0일 때 다음 함수 중 뭐한 거?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x수는 필요 없어. 얘가 뭐야? f'이죠. g는 프라임 함수는 이렇게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x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이 우리한테 관심 있지. 자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 안 내려? 이 점은 아래로 내려 안 내려? 맞아? 공부합니다. x가 얼마일 때요? 0이랑 2일 때요. 그러면 문제에서 f' 빼기 g'의 함수가 무슨 프라임 함수야? h' 함수가 되겠지. 얘랑 구조가 똑같잖아 지금. 맞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새롭게 재가공시킨 거야. 그럼 여기가 x축이 되겠죠? 그리고 f'의 부호를 따라가지. 최고차의 수가 음수의 함수야. 양수인 함수지. gx는 최고차의 수가 음수인 함수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죠. 요렇게 만들어진 거야. 얘가 무슨 프라임이야? h 프라임이지. 그럼 어떻게 돼? 증이지? 그럼 3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그때 가지 안 가자?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이 함수가 무슨 함수야? hx라는 함수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이 hx는 결국 누구야? fx 빼기 gx라는 함수인데 문제에서 마지막 보세요. 단 마지막 아래쪽에 f0과 g0이 서로 같다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어봐. h0은 곧 얼마다? 0이라는 뜻이지. 여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축이야? y축이고 여기가 접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무슨 축이 돼? x축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프 되잖아. 맞니? 맞아? 그러면 이제 이 점까지도 구할 수 있는데 뭐야? 적교 쫙 쓰면 가운데 변곡점이 생길 건데 얼마야? 1. 한 칸씩 전개하니까 여긴 당연히 얼마야?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hx 함수를 세팅하라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는 k 양수로 모릅니다. 0에서는 접하니까 x제곱에 그 다음 어떻게 돼? x 빼기 3이다 라고 세팅이 되겠죠. 만약에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다? 1인 3차함수라고 했다면 그대로 달아와서 k 값은 1일 거야. 자 관련된 모든 내용은 다 찾았어.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함수는 x가 0과 2 사이에서 뭐한다? 감소한다. 맞지? h는 감소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h는 x는 2에서 뭘 가진다? 극소를 갖는다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 다음 hx 이퀄 0은 서로 다른 세 시군을 갖는다. 아니지. 몇 시군 가져? 두 시군 갖지. 그럼 정답은 뭐다? 기은 니은. 그리고 그 실근의 합을 구하라. 그건 가능해. 상위권 문제부터 하면 얼마나? 세 시근의 합은 0 더하기 0 더하기 3 아니야? 답은 얼마야? 3.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동의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813번 대칭성에 대한 설명 조금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실력이다. 그래프가. 자, 813번 세 다항함수가 다음처럼 주어졌고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814번으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814번.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일단은 문제 814번이다. 대칭성. 자, 그럼 우리가 배우는 잘 보세요. 3차 함수와 4차 함수가 둘 다 대칭성이 있는데 3차 함수는 무슨 대칭이야? 변곡적인 데는 점대칭이지. 근데 시험에서 공식적으로 잘 안 물어봅니다. 말하지 하고 안 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은 모르는 거야. 아는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야. 시험에는 거의 몇 차 함수에 대해 대칭성 나올까? 선대칭만 나와. 왜냐면 선대칭이 쉬워서 그래. 점대칭의 함수가 좀 더 어렵습니다. 개념이. 이해됐어요? 선대칭의 함수가 주로 나오는데 지금 문제도 봐봐. 813번 빼고 814번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지. 선대칭이야. 815번도 선대칭이지. 4차 함수라는 거. 그 다음 넘겨봐. 816번 점대칭 하나 나오지. 무슨 대칭? 기함수라고 해서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이해됐어요? 근데 3차 함수도 나오면 그 점대칭이 원점으로서의 점대칭밖에 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야. 변곡중 대칭 물어보기 쉽지가 않아서 그래. 근데 물어볼 수는 있고. 동의됐어요? 자, 그럼 보자. 수학에서 일단은 우리가 대칭성으로 알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대칭? 점대칭의 함수와 무슨 대칭의 함수야? 선대칭의 함수야. 그럼 점대칭의 함수 중에서 가장 스페셜한 게 뭐야? 어디 대칭? 원점 대칭이고, 선대칭 중에서 가장 스페셜한 게 어느 축 대칭? Y축 대칭이지. 이 선을 물어볼 거 아니야. 선대칭에서 부계지는 거고. 동의됐어요? 그래서 점대칭 함수의 이 원점 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게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입니다. 홀수 차에서 점대칭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 Y축 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게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지. 그러면 우리가 이 원점 대칭의 함수를 수학에서는 무슨 함수라고 그래? 기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Y축 대칭의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오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오함수, 기함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 얘를 뭘로 표현해? 수식으로 표현하겠지? 자, 기함수의 수식 표현 어떻게 돼? x에 음수를 넣었을 때 그 음수가 어디로 나와? 바깥으로 나온다. 그게 기함수라는 뜻이고, 우함수는 어떻게 표현되죠? 꿀꺽 삼켜버린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동의됐어요? 근데 이거를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 없어? 3차 함수의 전대칭의 특별한 케이스가 원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는 원점 대칭은 스페셜한 거라는 거야.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야. 그럼 이걸 일반화 시키면 무슨 점에 대한 대칭으로 가는 거야? 3차 함수는 변곡등 대칭의 함수로 가는 거야. 얘를 일반화 시키는 거야. 이해돼? 역시 4차 함수 중에서 Y축 대칭되는, 즉 우함수 되는 케이스는 스페셜한 거라는 거야. 그럼 얘를 일반화 시키면 어느 축 대칭이야? x는 어디에 대한 대칭? p에 대한 대칭이 될 거고, x는 p에 대한 대칭을 우리는 수학에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점대칭은 다른 표현이 없어.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거 아는데 그 마이너스 x 플러스 p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닌데? 반대인데? 맞아. 잠깐. 동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를 가정하면 여기가 축방이 얼마야? x는 p라고 하자. 그럼 여기다 y축의 수평선을 그으면 이 거리가 x고 이 거리가 얼마야? x라 그러면 이 함수값이 얼마야? p 더하기 x고 여기는 x 좌표값이 p 마이너스 x 아니야? 그것에 대한 함수값인 f를 넣었을 때 서로 같다. 그러니까 둘 더하면 2p 나오지? 그러면 뭐에 대한 대칭? x는 p에 대한 대칭이야. 이거 다시 다르게 물어보면 x, p 어떻게 써줘? 2p 빼기 x는 f의 x라고 쓰셔도 이거 빼기입니다. 얘도 뭘 나타내? x는 p에 대한 대칭을 나타내. 이 표현은 상당히 좀 잘 나오진 않지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정리해주세요. 대칭성 거기 위에다가 정리해주세요. 포스트잇에 정리해 중요합니다. 시험에 물어보면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정리 포스트잇 정리. 그래서 44분 넘어가면 응? 올라가요. 어제 상관없어. 근데 표준형이니까 이제 상관없어. 우진이 알아서 이거 하나만 쓴 거야 지금? 네? 그거 하나만 쓴 거야?
나머지 자신 있는 거야? 아, 필기하세요. 정리해.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딱 개념이 좀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수학에서 물어보는 대칭성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점대칭 아니면 선대칭. 근데 점대칭은 주로 쌤 얘기는 3차 함수로 물어볼 거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주로 물어보는 게 기함수고 선대칭은 주로 우함수로 물어볼 거라는 거야. 얘는 4차 함수로 물어볼 거고. 나중에 여러분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 점대칭과 선대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과에서 문제를 풀려면 변곡점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저 변곡점 대칭 옆에 일반화. 그러니까 점대칭을 일반화시키는 게 변곡점 대칭은 3차 함수죠. 근데 특별한 케이스는 원점 대칭, 극대 극소 가운데 있는 점. 그럼 걔를 원점에 놓는 게 가장 스페셜한 거지. 우리 원점 대칭을 중학교 때 배웠잖아. 됐니? 됐어요? 그럼 이제 814번 문제를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본적인 선대칭 함수입니다. 스페셜한 케이스. 함수의 fx는 뭐의 4제곱? x의 4제곱에 ax 세제곱에 bx 제곱에 cx 더하기 d야. 이거 여러분 겁주려고 미지수 많이 낸 겁니다. 근데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야. 첫 번째 fx에 대한 설명이 꼭 붙습니다. 첫 번째 뭐야? f 음수 x는 무슨 x다? fx다. 땡땡 옆에 쓰세요.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그럼 뭐만 남겨? 무슨 차수만? 짝수 차수만 남기지? 그럼 결국 누구야? 얘 사라지고 얘는 살아나가자. fx 항중에서 벌써 두 개 나가리 돼 있잖아. 이해됐어요? 맞아? 근데 이 함수는 뭐야? 극소값? 마이너스 10을 받는데. 자 그럼 우함수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누가 생겨? 대칭형의 함수로 생겨 안 생겨? 그럼 이때는 극소값이 문제에서 무슨 값이야? 극소값을 물었는데 여기 값이 곧 극소값이지. 지금 몇 콤마 몇이야? 0 콤마 마이너스 얼마다? 10이다 라는 조건이 생겨 안 생겨? 아 근데 미안해. 상수항이 얼마지? 6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0을 넣었을 때 얼마야? 마이너스 10?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아니다. 이해됐어요? 생각해야 돼. 이것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얘도 존재합니다. 그럼 fx 다시 써주면 지금 x 4제곱에 bx제곱 더하기 얼마야? 6이라는 함수 아니야? 그럼 얘는 극소가 이럴 때 같겠네? 그럼 0에서부터 y축이니까 x는 0에서 떨어진 여기 요 점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으면 되지. 그럼 이 점 찾으면 어떻게 돼? 아까 했잖아. 이건 뭐죠? 미분해주지? 맞아?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4x 세제곱 2bx 아니야? 자 그럼 뭘로 묶여져? 2x로 묶여지지? 아까 앞에서 풀었던 건 똑같아. 그럼 무튼 뭐 끝에 2x제곱 더하기 2랑 x 나가면 b만 남지. 쫄지 마세요. 그럼 x제곱의 값이 얼마 남아요? 마이너스 2분의 b지? 맞아? 근데 둘 중에 언제는 모르는데 실제로 값을 찾으면 표현이 이렇게 돼. 루트 마이너스 2분의 b야. 선생님 루트 안에 음수 못 들어가잖아. 에이 바보야. b가 뭐면 가능해? 음수면 가능해 안 가능해? 그럼 지금 b의 값은 뭐다? 음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표현돼? 마이너스 바깥에 나오고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문제 넣을 때 어떻게 돼? 그냥 이 값 통째로 어디 넣어? 여기 넣어버리면 되지. 얘는 값이 같을 거고 얘를 어차피 제곱하면 얘가 될 거고 얘를 넣어 안 넣어? 넣었을 때 값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얼마? 마이너스 10. 따라서 어떻게 집어넣으니까 얘 제곱하니까 4분의 무슨 제곱? b제곱이지. 여기 넣으니까 음수 2분의 b제곱 나오지. 더하기 6이 무슨 10이다? 마이너스 10이다. 얘는 4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b의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6이다. 따라서 b의 제곱은 얼마다? 64다. 따라서 b의 값은 얼마다?
양수 8 아니면 음수 8인데 우리가 아까 여기 문제 풀 때 b의 값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함수 fx식은 x 4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6이고 문제에서 f 무슨 값을 구하래요? 3의 값을 구하래. 3 집어넣으니까 3의 4제곱 82 3, 3은 98 72 더하기 6 더하니까 87 87에서 빼주니까 정답은 15다. 이해됐어요? 자 밑에 거는 815번은 무슨 함수야? 어디에 대한 대칭? x는 2에 대한 대칭선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문제 그래프 똑같아. 여기에서 이 축이 얼마거나 x는 2거나 아니면 이 축이 얼마다? x는 이거다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점대칭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816번. 자, 816번 문제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의 무슨 값 구하래? 극대값 구하세요. 맞아요? 자, fx에 대한 설명은 3차고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대극소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극대값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겼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에 대한 설명 중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f가 아니라 어떤 표현 들어가 있어? f 프라임의 음수 x가 f 프라임의 x다 이렇게 됐지.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f 프라임 도함수지. 자, 이 뜻은 무슨 뜻이야? 도함수가 어느 축 대칭이다? 도함수가 어느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라는 뜻이지. 자, 그럼 이 말의 뜻을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도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f 프라임이 극대극소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길 거고 x축은. 그럼 얘가 y축 대칭이라는 것은 이 점이 어느 점이라는 거야? x는 0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해돼? 그럼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잘 보세요. 여기 x 0이야. 즉 y축이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오지? 그럼 여기 사이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럼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무슨 알파야?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함수는 극대극소를 가진데 어디서 가져? 음수 알파에서 극대를 가지고 변곡점 지나고 똑같이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f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x는 0이 무슨 점이다? 변곡점이다가 되어서 이 함수는 어느 대칭으로 바뀌어? f는 원점 대칭으로 바뀌죠. 무슨 대칭? 그래서 위에 공간에 필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필기하셔야 되냐? 원래 f 프라임이 다시 공간 좀 필요한데. 선생님 지난번에 사실 소명을 한번 한 건데 지금 너 때문에 다시 한 거거든. 네. 오지 너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면 안 되는데. 얘가 어디 대칭이야? 원점 대칭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지. 네. 동의돼요?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잖아. 여기도 올라간 거 똑같고 내려간 거 똑같고.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잘 보세요. 자, 거기 위에 공간에서 필기합니다. 그래서 뭐냐? 원래 f 함수가 무슨 함수면 우함수면 얘를 미분할 거야. f 프라임은 무슨 함수야? 기함수다. 항상 성립합니다. 원래 f 함수가 기함수면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은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꾸로 갈 때야. f 프라임이 우함수일 때 그럼 반대는 선생님이 명제에서 치면 0명제를 하는 거야. f 프라임이 우함수거나 f 프라임이 무슨 함수지? 기함수를 자 뭐야? 거꾸로 다시 돌린다는 건 적분을 하겠다는 뜻 아니야? 그럼 얘를 적분하면 f는 우함수를 적분하면 f는 기함수, 기함수를 적분하면 얘는 무슨 함수? 우함수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됐어? 자, 이 조건이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얘는 오케이. 항상 오케이입니다. 얘도 오케이야. 얘는 no. 얘는 오케이야. 그럼 선생님 얘가 원점 대칭이란 말이야. 틀린.
일반화시켜야 돼. 얘는 그냥 무슨 점에 대한 대칭이야? 변곡점이야. 얘가 여기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얘가 여기 있는 것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기함수는 안 돼. 하지만 잘 봐. 이 함수가 기함수니까 지금 무슨 대칭은 아니냐면 이 뜻은 F가 지난보다 좀 더 깊게 갈게요. 무슨 대칭은 아니야? 원점 대칭은 아니지만 원점이 아는 또 다른 점 어느 점 대칭? 변곡점 대칭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게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유도도 정리해야 돼. 지난번에 그냥 원점 대칭 아니다라는 것까지 했는데 그럼 선생님 대칭성이 아예 없냐면 아니 아예 없지는 않아. 기본적으로 3차함수니까 무슨 점에 대한 대칭이야? 변곡점에 대한 대칭성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문제 풀 때 애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김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한 거라고. 얘가 도함수가 y축 대칭이고 이런 개념을 애매하게 알고 있으니까 f가 3차함수 아니야? 맞아? 근데 이 3차함수가 어디 대칭이다? 원점 대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문제 풀었던 것처럼 fx는 기함수니까 x 세제곱 남고 상수항 ax만 남네. 1창만 남네.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틀려 안 틀려? 틀려버리는 거야. 아까는 f 자체가 무슨 함수였어? 우함수라고 정의가 내려졌으니까 4차 함수에서 어떻게 돼? 3차함 탈락시키고 1차함 탈락시켜서 문제를 풀었어 안 풀었어? 맞아? 그럼 이 문제도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fx는 몇 차례? 3차네. 어디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그럼 자세히 보니까 원점 대칭을 직접 얘기는 안 했어. 미분한 도함수가 어느 쪽 대칭이야? y축 대칭을 했으니까 f도 어디 대칭이다? 그냥 기함수가 되겠구나. 이해됐어요? 거꾸로 왔다 갔다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버리는데 그런 문제 틀려 안 틀려? 틀려버린다는 거야.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내신상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물어볼 가능성이 많고 수능에서도 역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X축에 여기 지나는지는 몰라. 근데 다른 어떤 선은 지나겠지. 근데 이 점에 대한 대칭은 확실한데 그냥 원점이 아니라 지금 무슨 점의 대칭이야? 변곡점에 대한 대칭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컨셉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보자. 그럼 지금 문제가 적분의 개념을 쓰면 좀 훨씬 편해요. fx가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지. 그럼 f'에서는 최고차 개수가 얼마야? 3인 몇 참수가 될까? 2참수가 되겠지. 왜? x 세제곱에서 미분 떨어지면 3x 제곱으로 시작할 거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 도함수가 y축 대칭이라는 건 x 절편의 값이 서로 절대값을 갖고 뭐가 반대다? 부호가 반대라는 뜻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지금 극소가 얼마래? 1에 아니 x는 1에서 극소가 갖는다며. 그럼 여기는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즉 주어진 함수가 3 괄호 x 더하기 1 얼마라는 거야? x 빼기 1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3x 제곱 빼기 얼마야? 3이라는 거야. 선생님 몇 창이 없죠? 1차례. 지금 여기서 이거 알아야 돼. 몇 창이 없어? 1창이 난 이그지스트 존재하지 않지? 그럼 1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1창이 뭔가 x였잖아. 그럼 원래 1창이 있었다 없었다? 아니 여기 1창이 존재하지 않는 건 몇 창이 없었다? 2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야? 왜냐면 이 전에 fx를 이제 적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도 적분하러? 네. 음수 3 적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가 적분상수? c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적분으로 가자고. 이거 훨씬 편하다고. 적분으로 올라가는데 2창이 비어 안 비어? 비지. 왜? 여기 몇 창이 없다는 뜻은 f'에서 뭐가 없다는 건 1창이 없다는 건 원함수에서 누가 없다? 2창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고 지금 문제에서 무슨 값? 극소값이 0이지. 극소값이 얼마? 0. 그럼 몇 콤마 몇이야? 1,0은 지났다 하시니까 1,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럼 1 빼기 3 더하기 c가 0이니까 c의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fx의 그때 값은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그럼 음수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 1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되니까 정답은 4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말고 another way, 또 다른 풀이법 증명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풀이법은 선생님이 이미 적분을 쓰기는 썼는데 다시 원함수를 그려내면 다른 풀이법이야. 여기가 x가 음수 1이라는 건 알고 1이라는 걸 알고 변곡점이 x는 0에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동의됐어요? 동의돼요?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1일 때 얼마래? 0이래. 1,0을 지나잖아. 그럼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안 생겨? 그럼 뭐야? 접변 식이 바로 나오잖니. 여기 얼마니? 접교 얼마니? 맞아? 인수정리 쓸 수 있잖아. 그럼 함수 fx는 어떻게 돼? 최고차익수 1이니까 그대로 쓰시고요. x 빼기 1은 지금 몇 개 가지고? 2개 가지고 x 더하기는 몇 개 가진다? 1개 가진다. 끝. 사실 적분보다 훨씬 편하죠. 보이니? 똑같아. fx의 극대값은 음수 1일 때 음수 1 집어넣으면 4. 얘는 1. 동의됐어요? 동의됐어요? 자, 마지막 내용이야.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풀 거야. 이제 적분 수업할 거여서. 자, 지금 함수의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음수 1이고 양수 1에서 f'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 얘 함수를 실제로 그리면 증이니까 증이다. 윤서랑 호준이 익숙할 거야. 선생님이 이제 적분은 우리가 좀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다시 왔었잖아. 정적분까지 하고 다시 왔었잖아. 그때 왜 다시 왔냐면 이제 3차 함수 상에서 또는 4차 함수에서 우리가 미분으로 풀었던 개념들이 사실은 뭘로도 풀 수 있어. 적분의 개념으로도 풀이가 가능해 안 가능해?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를 푸는데 미분적인 적분과 적분적인 적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문제를 볼 수 있다고. 그때 여러분이 뭐가 가장 빠른 길인지 뭐가 문제에서 가장 최선의 길인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이거 적분으로 본다는 건 뭐냐? 이 부분의 넓이랑 진우는 혹시나 배웠는지 기억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랑 뭐라 같다 했지? 도함수 상에서의 뭐지? 넓이는 원함수 상에서의 뭐다? 직선의 길이 값이랑 같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그러니까 도함수랑 원함수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야. 원함수와 도함수 서로 뭐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진우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너와 둘 사이 이만큼 공간이 있지. 근데 유탐에서 보면 이 공간이 면적으로 안 보이고 뭐처럼 보여? 선처럼 보일 거 아니야. 만약 차원이 더 올라가서 우주에서 보면 점으로 보이겠지. 근데 우리 다 뭘로 보여? 점으로밖에 안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차원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F'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돈 뭐 10만 원 가지고 싸우고 있어. 아씨 어떻게 네가 잘했니 했는데 좀 더 위에 어른이 볼 때는 뭐야? 10만 원 그까짓 거야. 네가 주고 끝내. 너희들 사이에서 막 심각한 일로 스트러글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중재를 그렇게 하는 거야. 차원이 높은 데로 가져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보면 어때? 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처리해. 야 네가 더 잘했니? 이해됐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되는 거. 이런 느낌. 그럼 이 부분의 넓이랑 얘가 뭐하다? 같다라고 했고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야? fx의 극대값인 이 값을 구하잖아. 근데 이 값의 위치가 지금 x가 얼마니? 0 아니야? 그럼 0에서 도대체 이 사이에 떨어진 이 거리의 값이 얼마냐는 거 궁금한 거 아니야? 근데 이 노란색의 이 거리의 값이 이 부분의 넓이랑 같아 안 같아? 그럼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것이 뭐야? 6분의 무슨 a? 절대값 a. 아까 세분차에서 얼마나 했어? 3이 되겠지? 6분의 얼마야? 3. 베타 빼기 알파. 이 사이 거리 얼마야? 2지? 베타 빼기 알파 2가 몇 번 있는 거? 3번 있는 거. 2 약분하면 3 사라지니까 이 거리값이 얼마 나와? 4가 나오죠. 그러면 0에서 위로 몇 칸 올리면 돼? 4칸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극대값은 얼마지? 4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미분과 적분을 완벽하게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풀이법이 사실은 다 사용됩니다. 문제 풀 때마다. 알겠어요? 지금 알겠어?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